네, 앞서 제3회 한미동맹 포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국방개혁 등의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정동미 대위가 정리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먼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내용을 신뢰 구축 단계에서 약속한 점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군과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두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적을 볼 수 있고 적의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전작권 전환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교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의 대비태세, 그다음에 한미연합 방위태세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해나갈 것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정 장관은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국방개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신속 대응하는 그런 군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비군사적인 그런 테러, 재해, 재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버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비전통적인 위협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과 성원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순상 밀톡의 이세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 보시면 항상 나오는 총이 있습니다. 콜트 SAA, 콜트 싱글 액션 암이라는 권총이죠. 그 권총을 오늘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보신 게 뭔가요? 나는 서부 영화 중에서 마카로니 웨스턴 좋아해요. 그거 있잖아. 저기 세르지오 레오네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르시나? 서부 영화는 내용 따지지 마시고 일단 주인공은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돼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이제 캐스팅해서 무법자 시리즈를 찍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사도 영어고 다 그런데 제작진이고 누구고 하나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러고 있었는데 악역 맡은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 통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또 하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못 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법자 시리즈에 계속 나오면서 계속 담배를 물렸거든. 나중에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한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담배 좀 치워달라고. 근데 황야의 무법자 아웃로우는 반드시 담배를 물고 있어야 된다. 질겅질겅 담배를 껌이라고 생각하고 씹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 이 콜트 SA 보시면 뭐 익숙하실 거예요. 총신이 요 정도까지로 짧은 것도 있어요. 이건 콜트 SA 시빌리안 모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콜트 SA 아티러리 모델, 포병용 모델.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치수 조금 더 긴 게 있어요. 그건 카발리 모델, 기병용 모델인데 사실 말이 그렇지 그냥 다 섞었어요. 이 총이 1872년에 나와서 1873년에 본격적으로 팔립니다.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권총 같은 경우에는 권총 탄두하고 뒤에 화약 장약을 따로따로 장전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앞에다 하나씩 껴놓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 또 따로 했어야 됐다고. 근데 스미스 앤 웨슨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형태, 즉 이렇게 탄두와 화약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황동체 탄피의 이런 총알을 개발하면서 이런 형태의 총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콜트 SAA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콜트 SAA를 어떻게 장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콜트 SAA는 6발이 들어가고요. 장전하기 위해서는 이 해머를 하프 코킹, 즉 중간까지만 당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프 코킹을 하게 되면요, 총탄을 넣을 수 있는 이 실린더가 돌아가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실린더 체인버에 도어가 있거든요. 이 도어를 열게 되죠. 연 도어로 총탄을 하나하나씩 장전하게 됩니다. 번거롭죠? 일단 이렇게 6발을 넣고서 이 체인버의 도어를 닫고요, 끝까지 해머를 당기게 되면 발사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권총집에 넣고 다닐까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머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방아쇠를 당겨서 제 위치에 놔야 됩니다. 위험한 방법이죠. 엄마가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 인디안이건 깡패든 적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을 발사하게 되죠. 보통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쏘죠. 멋있긴 한데 손바닥이 아파요. 제대로 맞긴 하나요? 안 맞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보통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악당하고 주인공하고 1대1로 서서 갑자기 서로 탕 쏘죠? 이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1890몇 년에 이러한 비슷한 한번 대결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하고 신문사까지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뽑아 쏘세요 하고 사진까지 준비해놓고 쐈습니다. 아무도 안 맞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설적인 보안관 있죠? 와이어트어프라고 150명의 악당을 처리했다. 대부분 등 뒤에서 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극박하상강 뭐 쌍권총 다 거짓말해. 무조건 도망가. 특히 여러분들 저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영화 보시면 조폭을 만났는데 조폭이 칼을 들고 있다. 그럼 뭐 웃옷을 벗어서 뭐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도망가요. 예. 아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순삭 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영국 해군 패션 특집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일러복을 소개할까 합니다. 세일러복 하면 뭐 생각나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20대. 도와줘요 뽀빠이. 뽀빠이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40대가 되는 거죠. 저는 뭐 세일러문 세대입니다만. 이 세일러복 무려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16세기까지 갑니다. 당시에 슬롭이라는 옷이 있어요. 크고 헐렁헐렁하고 치렁치렁하고 갈색이고 흰색인 그런 옷. 여러분들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보면 거기 선원들 입고 나오는 옷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딱히 정해진 옷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뱃사람들이 입는 옷을 슬롭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해군이 이 슬롭을 제복 느낌이 나게 개량을 하는데 그것을 넘버원이라고 부릅니다. 넘버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옷이 기준이 되는 제복이라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블루진 컬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해군 수병들 뒤로 돌아 있는 모습 보면 뒤쪽에 네모난 그리고 파란 손수건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블루진 컬러입니다. 원래 이 용도는 무엇이었냐면 옛날 선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머리를 그냥 길게 기르고 다니면 소금기에 머릿결이 상하고 밧줄이나 돛이나 닷에 얽히면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배가 썩지 않게
또 물에 너무 젖지 않게 역청이나 타르를 발랐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모아서 머리에다가 무스 젤처럼 발랐어요. 그 시커멓고 질적질적한 그 기름기 있는 타르를 머리에 바르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금방 상하죠. 그래서 옷이 상하지 않도록 손수건을 묶고 다녔는데 그것이 어떤 해군의 상징처럼 된 것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애기들 하는 턱바지 있잖아요. 그걸 뒤로 돌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해군 병사들이 입던 이 세일러복이 어떻게 민간으로 나왔느냐? 그것은 영국 왕자님 덕택이었습니다. 1846년 영국 해군에서 에드워드 왕자에게 아동용 세일러복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요. 그 당시에 영국 해군이 입는 옷을 왕자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존중과 또 명예를 선물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죠. 해군이 입는 이 세일러복을 입고 왕자가 대중 앞에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심쿵. 너무나 귀여웠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귀족, 평민, 자제들이 이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인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대유행합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거 보는 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도 이거 입혀봐야지 그러면서 세일러복을 애들한테 입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세일러복 하면은 저희는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당시에 일본의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서구 문물을 수입해 오기 위한 유람단들이 유럽과 미국에 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입은 그 세일러복을 본 거죠. 단정하고 꽤나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교복으로 1921년 교토 헤이안 여학원이라는 곳에서 여학생 교복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일본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기모노라는 옷은 보면 알겠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세일러복은 선원들이 입던 옷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활동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1920년대는 일본 여성들이 전통적인 기모노 복장에서 서구의 현대적인 복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일본 여학교에서는 이 세일러복을 가정교과에 넣었어요. 그래서 세일러복 만들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가장 잘 만든 세일러복을 그 학교 혹은 그 학년의 대표 교복으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이 같이 만든 옷이 그 학교의 교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이 세일러복의 디자인이 상당히 다채로워지고 세일러복이 더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이걸 부를 때 우리가 세일러복인데 세라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세라복은 세일러 수트를 세라후크라고 부르는 일본어와 우리 한글 이걸 섞은 거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한글이 섞인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러복이라고 하든지 세일러 수트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세라복 아닙니다.